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팀은 넷마블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동사의 주식 정보는 다음과 같고 지분구조는 방준혁 회장 외 12인의 지분이 24.85%로 최대 주주입니다. 또한 넷마블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의 지분을 투자하여 지난 6년간의 평가 차익만 4조 원으로 투자의 기재로서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사는 2000년 설립되어 게임업계 최초로 퍼블리싱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게임 개발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 등을 퍼블리싱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넷마블 넥서스, 넷마블 N2, 넷마블 네오 등은 모바일 게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MORPG부터 캐주얼 장르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었으며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마켓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게임을 다수 보유 중이며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중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모바일 게임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RPG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액션 RPG, 턴제 RPG 등을 포함합니다. RPG 게임은 높은 개발 비용, 높은 하드코어 유저 비중 및 플레이 시간, 높은 과금 유저당 결제 금액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기기 개발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사양 스마트폰 출시가 증가하면서 고사양 게임이 스마트폰으로 구동 가능하게 되었고 고품질 그래픽 기술을 적용한 대작 RPG 게임들이 출시되는 상으로 RPG가 장르별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RPG 게임 유저는 캐주얼 게임 유저에 비해 충성도가 높으며 과금률이 높은 하드코어 유저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다작의 RPG 게임 출시가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RPG 게임은 제2의 나라와 그랜드 크로스 7개의 대제로 최초 국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매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캐주얼 게임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뜻하며 보드, 퍼즐 게임 등을 포함합니다. 동사의 대표 캐주얼 게임으로는 모드의 마블, 콩약 캐치마인드 등이 있으며 콩약 캐치마인드는 2019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국가대표 양궁 선수인 김재덕 선수의 닮은꼴로 주먹밥 콩야가 주목받으면서 콩약 캐치마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동사 또한 글로벌 캐릭터로 성장하고자 새로운 세계관과 스토리를 추가하여 새롭게 선보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게임은 플랫폼 게임, 슈팅 게임, 대전 게임, 스포츠 게임 등을 포함하여 높은 개발 비중에 비해 중간 수준의 플레이 시간 및 높은 과금 유저당 결제 금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대표적인 스포츠 게임은 마구마구로 온라인 야구 게임이지만 현재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 새로 업데이트한 2021 마구마구를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하면서 다시금 흥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카지노 게임은 캐주얼 게임의 한 영역으로 카지노 및 빙고 게임 등을 포함합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은 북미 및 서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장르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점유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동사는 전 세계 3위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인 스피넥스를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스피넥스 인수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강점을 지녔던 RPG 장르에 더해 캐주얼 게임 영역인 소셜 카지노 장르까지 라인업에 더해져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동사의 최종 매출처는 다수의 모바일 게임 사용자이며 판매 경로는 직접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해외 퍼블리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밸류체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서비스는 당사가 퍼블리싱하는 게임을 마켓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며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중간 플랫폼 또는 해외 퍼블리셔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 사업 초기와는 달리 당사가 메신저 플랫폼 등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하더라도 기존 게임의 우수성으로 입증된 브랜드 가치가 있어 게임의 흥행이 가능하므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플랫폼을 선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 서비스는 메신저 플랫폼이나 포털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고, 해외 퍼블리싱은 현지 퍼블리셔를 채택해 당사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것입니다. 동사의 판매 경로는 직접 서비스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동사의 주요 제품은 모바일 시장의 특성상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마켓사를 통해 제공, 결제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영업이익은 타사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21년 2분기는 신작의 부재와 더불어 주요 비용인 지급 수수료, 인건비, 마케팅비 등의 확대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과도 관련된 문제로 리스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부분에서는 스피넥스 인수를 위해 차입금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 높은 동사의 건전성과 신용도에 대한 논란이 생겼지만, 2019년 웅진코웨이 지분 25%를 1조 7,400억 원에 인수하는 대규모 딜 또한 차입금을 1년 만에 전부 상환했다는 점과, 현재 차입금 상환을 위한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의 지분 매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로 인한 재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분석입니다. 세계 게임 시장은 연평균 8.7%로 성장하여 24년 약 250조 규모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중 모바일 게임 비중이 거의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어 모바일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대형 규모의 게임의 출시가 잇따르면서 21년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은 약 137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 역시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사회와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4%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21년에는 약 10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또한 앱 게임 내 거래액은 매분기 최대 거래액을 갱신하고 있으며,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의 20년 규모는 2,787억 위안으로 세계에서 미국 시장에 이은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7년 3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인 외자판호를 전혀 내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컴투스 게임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21년 7월 펄어비스의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과 스튜디오 BA 사이드의 카운터 사이드에 외자판호를 발급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약 4년 만에 외자판호를 발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앞으로도 추가의 외자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체 외자판호 발급 건수는 18년 467건에서 21년 상반기 76건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한국이 추가로 외자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이번 외자판호 발급 역시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셜 카지노 시장은 북미를 중심으로 과거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했으며,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어 20년에는 7.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에서 소셜 카지노 게임은 순수 게임으로 분류되어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우나,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우려한 정부의 규제로 유료 게임 머니 판매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소셜 카지노 시장의 핵심 타깃은 40대 이상 남성과 여성입니다. 주 타깃층이 좁은 만큼 신규 이용자의 유입은 적은 편이나, 이들은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당 액 결제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저의 특성상 한번 접하면 타 게임으로의 이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셜 카지노 게임들은 신규 이용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장르와 융합한 게임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 기업은 많지만 넷마블의 경쟁사는 대표적으로 게임사 빅3이자 3N이라고 불리는 NC소프트, 넥슨이 있습니다.
각 게임사의 대표작으로는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세븐나이츠, 마블 퓨처파이트 7개의 대제 등이 있고 NC소프트는 리니지, 넥슨의 경우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메이플 스토리 모바일, 바람의 나라, 피파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3사의 매출은 큰 차이가 없지만 NC소프트와 넥슨의 영업이익률은 34% 이상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넷마블의 영업이익률은 10.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작 발매에 따른 광고비 혹은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이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자체 IP 부족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21년 하반기 동사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등 여러 신작 출시를 예고하여 풍부한 모멘텀과 수익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지난 6월 29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하여 사전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블과의 협업작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넷마블 몬스터가 개발 및 운영을 맡고 마블 작가인 마크 슈머라크가 스토리라인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번 신작은 이전에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마블 퓨처 파이트를 출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마블 게임의 유저와 팬덤을 유인하여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14년 출시하여 올해 1분기까지 매출의 12%를 차지하였던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은 동사의 대표적인 인기 게임으로 20년에는 매출 3,538억 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신작의 경우 커스터마이징 요소 추가, 퀄리티 상승 등의 업데이트를 거쳐 전작을 잇는 동사의 새로운 후작 게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출시 이후에도 마블 세계관이라는 풍부한 소재를 활용하여 신규 지역과 시나리오, 신규 히어로, 게임 모드를 주기적으로 추가하여 게임 수명 주기를 보다 늘릴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경우 동사의 자체 IP인 세븐나이츠와 작년 하반기 출시했던 세븐나이츠2의 세계관 확장을 거친 신작으로 누적 콘텐츠 보유와 지급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높은 수익성 제고와 흥행이 기대됩니다. 세븐나이츠2의 경우 출시하자마자 21년 상반기 우수게임에 선정되고 올해 매출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흥행하였기 때문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흥행 또한 기대가 되며 이외에 BTS 드림, 머지 쿠야 아일랜드 등 글로벌 게임 시장의 연이은 신작 출시로 올 하반기 풍부한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로는 스피넥스 인수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경쟁력 확보가 있습니다. 넷마블은 지난 8월 2일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인 스피넥스의 지분 100%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하여 국내 게임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기록했습니다. 16년에 설립된 스피넥스는 주력 게임인 캐시 프렌지와 라싸 스핀의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5년 만에 글로벌 소셜 카지노 시장에서 21년 2분기 기준 업계 3위를 달성하고 한 분기 만에 점유율 3%를 늘리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카지노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년도 전년 대비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이 각각 99%와 120% 상승하였고 21년도 1분기 또한 매출이 19년 전체 매출의 약 75%를 달성하는 등 소셜 카지노 게임 산업의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마케팅 비용 및 고정 비율이 41%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경쟁사와 달리 16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이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과 소셜 카지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부담스러운 요소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피넥스 인수를 통해서 넷마블은 기존 RPG 게임 위주의 게임 포트폴리오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자사의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고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 매출의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어 넷마블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리스크입니다. 동사는 주요 경쟁사보다 퍼블리싱 매출이 크고 외부 IP 의존도가 높습니다. 올해 2분기 상위 매출 게임에서 자체 IP 게임은 단 2개이며 매출 비중은 외부 IP에 비해 현저히 작습니다.
그로 인해 지급 수수료로 매년 1조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의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산업의 특성상 매출에 비례하여 지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21년 2분기 역시 외부 IP 게임인 제2의 나라의 흥행으로 전 분기 대비 3.9% 상승한 2,43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21년 하반기 출시 계획된 게임은 5개로 그중 2개는 외부 IP, 3개는 자체 IP를 사용한 게임입니다. 인지도 있는 외부 IP 게임으로 게임의 출시로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지급 수수료를 추가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 IP 게임을 통해 영업이익률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IP 게임의 인지도가 더 높고 자체 IP 매출 상승이 외부 IP 게임의 지급 수수료 비용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5번째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저희는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위해 SOTP와 PER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SOTP를 선정한 이유로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등의 주력 사업 외에도 다른 기업들과의 지분 취득 계약으로 인해 수익 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 동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PER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기엔 지분 취득 계약으로 얻은 가치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SOTP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각 투자 기업별로 지분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 수치가 고평가될 우려가 있어 매출 추정은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은 짧은 텀으로 지속적으로 신작을 출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반기 내연 신작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스피넥스의 출시를 통해 21년 하반기와 22년 영업이익 회복이 가능, 영업이익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여 밸류에이션 방법을 PER로 선정하였습니다. 게임별 매출 추정에서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수명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보다 보수적인 매출 추정을 위해 게임의 수명을 짧으면 1년, 길면 2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과 7개의 대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수명 제한에서 제외하고 프리미엄을 적용하였습니다. 제2의 나라 또한 올해 출시된 신작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게임 시장이 일본과 한국이기 때문에 두 시장 성장률의 평균을 적용하였고 신작의 경우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마콘첸 출시 당시 매출을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세븐나이츠의 출시 당시 매출의 평균 성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전작의 유저가 이동하여 전작보다는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최근 두 게임의 매출에 5%를 더해줘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게임 매출 추정 금액입니다. 기타 게임의 경우 변동성이 크지 않아 3개년 평균치를 구하였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도 신작이나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21년 1분기 매출을 고정하였습니다. 스피넥스는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상반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여 직전분기 성장률과 시장 성장률을 더해 프리미엄을 부과하였습니다. 리스크에서 언급했던 판관 비율, 영업 비율의 증가가 신작 출시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지만 IP 부재 등 완벽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분기에는 95%, 4분기에는 93%, 이후로는 91%로 고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법인세율은 큰 변동이 없어 3개년 평균을 적용하였고 동사의 피어그룹은 모바일 게임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NC소프트, 펄어비스, 컴투스와 국내 소셜 카지노 게임 기업인 W게임즈를 선정하여 평균 PER 25.96%로 타겟 PER을 설정하였습니다. 최근 넷마블은 카카오 게임즈를 전량 매도하였고 카카오뱅크 600만 주를 매도하여 지분율 3.21%에서 1.96%로 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넷마블의 적정 주가 21년에는 11만 1,000원, 22년에는 13만 4,000원,
이 구에 적고 셀을 추천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